쉬는 시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공부에 열중해 있는 한 학생의 모습이 보인다. 경성고등학교 3학년 노태수. 태수는 다음 시간에 있을 영어 수업을 예습하고 있다. 지문을 읽고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태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든다. From the charge become more popular. 세금이 면제되는 여행이 좀 더 대중화되고 There were 15% more bus journey. 네.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정말 뭐 태수는 지금 정말 우리가 정말 작년 초에 비하면 정말 우리 뭐 여기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과연 태수의 예전 모습은 어떠했을까? 지금은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놀기만 했어요. 태수의 말이 사실일까? 태수의 예전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내일은 시험이 있는 날. 태수는 어쩔 수 없이 교과서를 펼쳤다. 하지만 필기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갑갑한 마음에 태수는 공부 시작 전 잠시 기분 전환을 하기로 했다. 바로 컴퓨터 게임이다. 태수는 게임을 할 때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이럴 수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게임 첫 판에서 죽고 말았다.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시험날. 받고 싶지 않은 시험지를 받아드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인 건 알겠는데 그것 빼고는 아는 게 없다. 고민하던 태수가 생각해낸 것이 있다. 바로 볼펜 굴려서 찍기.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태수는 다양한 찍기 비법을 선보인다. 볼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는 사다리를 타기로 한다. 완성된 OMR 카드를 보니 왠지 정답만 찍은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태수가 1등이다. 시험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다 찍고 엎드리는 학생은 태수밖에 없다. 공부 못한다고 그냥 넌 커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한 말 많이 들으니까 그게 더욱더 스트레스가 되어서 더 공부랑 저랑 거리를 멀게 했어요. 공부가 정말 쓸데없는 것 같고 해봤자 별로 소용도 없을 것 같아갖고 그리고 할 자신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랑 그냥 거리가 먼 존재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공부는 태수와 전혀 관련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다. 심심한데? 시험 가자. 야, 학원 6시까지야. 6시야. 나 학원 가야 돼. 아 그냥 가자. 아, 안 돼. 엄마한테 혼나. 아 진짜?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친구들은 조금씩 달라져 갔다. 게임보다는 공부나 입시에 관심을 가졌다. 혼자서 게임하는 것도 금방 시들해졌다.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나도 안 하면 안 되는 걸까? 애들도 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데 나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안 하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뒤로 태수는 달라졌다. 시험 기간에도 하지 않았던 공부를 평소에 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태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놀랄 만한 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보냈을 자투리 시간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느새 공부는 태수의 최우선순위가 돼 있었다. 1학년 때 2학기에 가서 중간고사를 보고서 아마 그때 이제 1학년들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른 학생 4명을 뽑아가지고 점프상을 주는데 그 태수가 그때 아마 한 100등이나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전교에서.
그래서 내 추측에 이제 지가 좀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됐지 않는가. 그래서 2학년 중간고사를 봐가지고 뭐 그냥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학교 시험 점수를 굉장히 잘 나왔었죠. 뭐 180 몇 명 중에 6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이제. 1학년 입학 당시 전교 281등에서 1년 반 만에 전교 5등까지 태수는 놀라운 성적의 변화를 만들었다. 이게 제가 1학년 때 공부했던 교과서고 노트거든요.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태수의 실력은 엉망이었다. 저 이때만 해도 비동사라든지 막 뮤지트라든지 그냥 레츠 토크 하는데 레츠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진짜 이런 것도 몰랐구나 생각하면 제가 참 부끄럽고 오랜만에 보니까 이거 진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몰라가지고 진짜 이 본문은 제가 처음에 외웠던 거라서 수십 번도 넘게 봤는데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태수는 아직도 고1 때 외운 교과서를 기억하고 있다. 한번 해볼게요. Amazing prediction for the future. Everyone wonders what the future will bring. 세세한 단어 하나, 문장 순서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다. Beyond our imagination. Even so, it's fun to try to guess what the future will bring. 공부 시작 당시 기초도 기본도 없었던 태수. 그랬던 태수가 어떻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과서 본문을 외우고 있는 것일까? 단어 뜻도 모르니까 그때 남은 방법은 그냥 암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과서 일단 단어 해석이 안 되든 단어 뜻을 모르든 그냥 일단 그냥 교과서를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든 외우겠다는 그냥 그런 신념만 해서 막 되게 열심히 쓰면서 다시 또 쓰고 이러면서 교과서 완전 다 외운 것 같아요. 무작정 교과서를 외우기로 마음먹었지만 태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다. 바로 영어 단어. 태수는 우선 교과서 속 모르는 단어를 모두 표시했다. 하지만 워낙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아는 단어를 표시하는 게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는 것보다 빠를 정도였다. 이 단어들을 모두 노트에 적고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았다. 꽤 많은 분량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찾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장과 해석을 보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역으로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유추해가면서 공부했어요.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다. 그 대신 이용한 것이 바로 자습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본문 해석이었다. 문장과 해석을 1대1로 놓고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유추해내는 방법이었다. 교과서 본문 암기가 목적이라면 단어의 뜻을 반드시 사전에서만 찾으란 법은 없었다.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피다 보니 뜻을 기억하기가 훨씬 쉬웠다. 공부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 그 단어가 쓰여진 문장과 병행하면서 공부하면 그 단어도 더 잘 외워지고 그 문장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갖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단어의 쓰임을 파악한 뒤에는 교과서 본문을 정리했다. 교과서 본문 전체는 물론이고 단어, 수거, 문장의 해석, 그리고 문법 등 외워야 할 모든 내용을 한 권의 노트에 담았다. 교과서에 있는 영어 문장을 전부 다 적고 영어 단어 뜻을 찾고 문장 해석을 적었죠.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해석을 위해 필요한 문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표시했다. 그러나 한 번의 정리만으로 교과서 본문 전체가 외워지는 건 아니었다. 한 번 쓰고 안 되니까 외워질 때까지 하자고 계속 또 쓰고 진짜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계속 썼어요.
마지막 단계는 무조건 암기. 암기에는 어떤 유행도 통하지 않는다. 노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태수는 교과서 본문 전체를 끝도 없이 쓰고 또 썼다. 팔이 아플 땐 소리내어 입으로 읽었다. 끝없는 반복뿐이었다. 미래에 관해 어떤 말을 할지 보겠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Yes, 예. 이제 다 외운 것 같으면 백지에 이제 해석을 먼저 쓰고 그 문장을 적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얼마나 완벽하게 외웠는지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외웠던 모든 내용을 손으로 적었다. 다음으로 본문을 정리한 노트를 펴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살폈다. 잘못 외웠거나 잊어버린 내용이 확실하게 보였다. 틀린 문장이 없을 때까지 태수는 이 과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교과서 전체를 외울 수 있었다. 처음에 영어를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하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교과서 하나를 통째로 끝내고 나니까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아, 노트수 참 장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드니까 전보다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성적을 영어 과목에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 범위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만 완전히 숙지하면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한 뒤 시험 기간 태수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달라진 태수의 시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시험날 아침, 태수는 일찍 등교했다. 한 달 전부터 오늘을 위해 공부해왔다. 야,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아니, 별로 못했어. 아, 진짜 완전 망했어. 친구에게는 차마 밤새서 공부했다고 말할 순 없다. 인사를 나눈 뒤 태수는 바로 공부에 들어간다. 드디어 시험의 시작. 제법 아는 내용들이 눈에 보인다. 문제를 풀기 전 태수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다. 지문과 보기 모두 침착하고 꼼꼼하게 읽어나간다. 신중을 기하며 문제를 풀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예전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젠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 태수는 답안지를 꼼꼼히 살핀다. 답을 잘못 체크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실수다. 시험의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쉬는 시간. 많은 친구들은 엎드려 잠을 청하지만 태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오답 노트를 꺼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에 들어갔다. 틀린 문제가 거의 없다. 결과가 기다려진다. 저도 정말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었는데 저도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포기하고 싶었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즈음 태수에겐 고민이 생겼다. 내신에선 남부럽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모의고사는 그렇지 못했다.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지 의문이 들었다. 태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으로도 내신 성적 많이 올랐잖아.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 뭐. 내신은 그럭저럭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왜 이리 안 나오지?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도 그거 찾아야 되는데. 태수는 다른 공부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일단 공부하는 요령이 있을 만한 친구를 물색했다. 공부법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였다. 마침 같은 반에 태수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좋은 친구가 있었다. 이왕 따라할 거라면 친구와 똑같이 생활해보기로 했다. 친구가 책상에 앉아있을 땐 태수도 책상에 앉았다.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서 공부법을 따라해봤다. 휴식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태수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덧 태수의 하루는 친구의 하루와 꼭 닮아가고 있었다. 따라하는 거 보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속으로 아 내가 하는 공부법도 누군가 따라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좀 뿌듯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아 제가 저렇게 하면 나보다 잘 나올 것 같은 하면서 좀 질투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거 있죠. 제가 원래 늦게 일어나고 맨날 지각하던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태수가 친구를 따라하면서 배운 것은 학습 태도만이 아니었다. 친구를 관찰하던 중 태수는 언어 공부에 대한 효과적인 공부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학 노트였다. 태수는 이 공부법을 따라해보기로 했다. 그때부터 친구의 노트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문학 노트를 만들어 왔다. 이게 제가 친구 거를 보고 이제 정리하게 된 제 문학 노트예요. 작품이 쓰인 연도, 주제, 성격과 특징부터 작품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시대적 배경까지 빠트림 없이 정리했다. 소설이나 스필처럼 지문이 긴 것들은 갈래, 주제, 제재, 특징 같은 것들을 그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했고요. 또 시나 시조처럼 지문이 짧은 것들은 본문까지 쓰면서 그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시의 경우엔 직접 노트에 베껴 써보기도 했다. 평소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던 태수로선 시를 천천히 음미해보는 좋은 경험이 됐다. 시를 쓰면서 좀 시인의 입장이 돼본다는 생각으로 쓰면 주제나 갈래, 그러니까 시와의 의미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더 잘 남더라고요. 시의 본문 전체를 한 번 베끼고 나면 다음으로 내용 정리에 들어갔다. 이땐 참고서를 이용해 작품에 관한 이론을 공부했다. 작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뭔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부분은 어딘지 확실히 구별해 나갔다. 시를 정리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 태수는 시에서 등장하는 시어를 자신만의 기호로 표시한다. 시에는 다른 단어인데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시어들이 많아요. 봄은 간다에서 밤과 검내는 세모를 묶어서 어두운 현실과 일제시들을 의미하고요. 봄과 종소리는 희망과 동림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시어를 같은 기호로 묶어주면 나중에 볼 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이렇게 시에 대한 정리가 모두 끝났다. 이번 2010년도 언어 영역의 10페이지를 보시면 문학을 정리하는 것이 과연 수능 시험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제가 문학노트에 정리했던 조지은의 승무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2018년도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3번 문제. 놀랍게도 보기에서 등장한 모든 내용이 이미 태수가 정리한 문학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다양한 문학작품을 계속해서 정리한다면 언어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태수는 이 공부법을 발전시켜 다른 과목에도 적용시켜 나갔다. 문학 노트를 정리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짜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공들인 만큼 더욱더 열심히 보게 되고 그리고 간혹 시험 문제에 제가 정리했던 문학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답이 한눈에 확 보여가지고 저는 이 노트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든든했어요. 수능이나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봤을 때 낯선 문학 작품이 나오면 학생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못 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봤다면 당연히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큰 효과를 얻으려면 그 시어 식구의 이제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왜 이렇게 파악이 되는지를 그 시의 문맥 속에서 혹은 그 소설의 그런 문맥 속에서 스스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내용까지 이제 함께 정리를 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태수의 공부법은 다음과 같다. 영어 교과서를 외울 때 단어를 문장과 함께 외우면 쉽게 단어를 외울 수 있다. 교과서 본문을 외울 때는 반복해서 쓰고 외운다.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시험을 치러본다. 문학작품을 정리할 때는 작품별 핵심 사항을 잘 필기해 놓는다. 시의 경우 본문을 손으로 쓰면서 지은이의 입장이 되어본다. 의미가 비슷한 시어끼리 기호를 사용해 묶어둔다. 근데 아까 신성이 오신 거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만큼 태수의 등굣길은 이르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태수가 꺼내는 것이 있다. 영어 듣기 평가 문제집. 듣기 음성은 집에서 미리 준비해왔다. 태수는 3학년에 올라온 뒤 아침 자습 시간은 언제나 영어 듣기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특히 영어 듣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영어에 노력하면서 영어 성적도 많이 올려야죠. 수능 영어는 태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과제다. 하지만 급할 것은 없다. 아직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지만 누구나 해보면 다 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파이팅!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꿈꾼다. 하지만 결심만으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에 어울리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 단순한 진리를 태수는 공부를 통해 깨우쳤다.